우리 몸의 무게를 버티는 동시에 걷고 뛰는 활동을 도와주는 발. 오늘은 발 건강을 잘 챙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몸의 맨 아래에 위치하지만 매일 사용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일상이 무너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부. 그런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 족부의 통증을 느끼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그 이유 무엇일까요? 길을 걷다가 발이나 발목을 삐끗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추운 날씨 때문에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어 있어서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럴 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이로 인한 통증 때문에 바르게 딛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장애입니다. 발을 바로 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행 자세가 틀어져서 무릎이나 골반, 허리까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빠르면 그만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지만 치료가 지연되어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회복하는 데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기간을 놓치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족부 통증,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침할 경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진료를 받아봐야 할까요? 발목 통증과 함께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가만히 있어도 쉽게 멍이 들거나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있는 경우, 혼자 서 있기 힘들고 불편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과 발목에 이상이 나타나는 족부 질환. 부위나 증상에 따라 질환명이 달라진다는데요. 발은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 앞쪽을 전족부, 중간 중족부, 뒤쪽을 후족부라고 합니다. 전족부에는 무지해반증과 중족골통, 그리고 내성발톱과 갈퀴족 같은 발가락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발 중간인 중족부에는 부주상골 증후군과 중족관절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족부 질환으로는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발생하지만 젊은 나이에서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과사용 증후군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 통증 위치 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다쳐서 발생하는 골절, 아킬레스건 파열과 같은 외상성 질환은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환은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에 치료 정도가 부족하여 통증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족부의 중족골통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중족골 패드 등을 사용하고 편한 신발을 착용하는 것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중족부 부주상골 증후군의 경우 깁스나 보조기, 또 발바닥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후족부의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 스트레칭, 진통소염제 복용, 체외 충격파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족부 건강.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볼까요? 족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족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윤형화 정형외과 전문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무지해반증으로 요즘 수술 받는 분들이 참 많다면서요? 그럼 수술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정형외과 수술이라고 하면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무지해반증 수술은 미카라는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카는 최소침습 절골술의 약자인데 이 최소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전에는 한 5cm에서 6cm 정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 절개 범위가 절반 이하로 줄여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 회복 기간도 좀 더 빨라졌겠네요. 예, 맞습니다. 절개 범위가 작아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호소하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 수술 다음 날부터 화장실 정도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보행은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맨발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맨발 운동이 어떤 무죄반증을 일으키는데 족부 건강에 어떤 정말 그 도움이 안 됩니까? 발이 건강한 분들은 사실 이 맨발 운동 자체가 근육의 발달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중족골통이나 족저근막염, 무지해반증이 있는 분들은 맨발로 운동을 하게 되면 발바닥으로 충격이 그대로 가게 되면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족부 건강을 이렇게 예방하고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푹신한 신발 그리고 실내에서 실내화 착용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발바닥에는 발바닥 지방 패드가 있는데요. 이 지방 패드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충격이 쌓일수록 두께가 점점 더 얇아지고 탄력이 줄기 때문에 발바닥 뼈로 가는 충격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바닥 지방 패드가 얇아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은 우리 몸을 하루 종일 떠받치면서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대와 힘줄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마칠 때쯤 돼서 족욕 같은 거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족욕해 주시는 게 그리고 좋습니다. 발 마사지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집에 와서도 자꾸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그 이렇게 손 같은 데나 얼굴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발은 덜 신경 쓰죠. 맞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소외받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쁜 발, 건강한 발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영화 정형외과 전문의 모셔서 족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